안녕하십니까 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최근 샴페인에서 가장 핫한 생산자 중 한 명인 줄 브로쉐입니다. 사실 브로쉐 하면 엠마누엘 브로쉐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줄 브로쉐가 혹시 사촌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생산자입니다. 엠마누엘 브로쉐의 명성을 이용해서 그의 사촌이다, 수제자다 하는 말들이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사실 수제자라고 홍보하시는 분은 와이너리에서 딱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일했다고 엠마누엘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해 줬는데,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 와인이 잘 팔린다면 그 친구한테 좋은 일이라고 엠마누엘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엠마누엘 정말 인성도. 그리고 이제 사촌이라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는 사촌 관계가 아니고 와인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이제 엠마누엘 브로쉐의 명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엠마누엘 브로쉐가 샴페인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줄 브로쉐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엠마누엘을 조만간 따라가지 않을까 할 만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생산자 중 한 명입니다. 가장 먼저 와이너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설립자인 피에르 브로쉐는 바데제이온 와인 가문 출신으로 2015년 가족 포도밭 일부인 0.5헥타의 작은 포도밭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포도밭을 확보하면서 2019년 중저부의 이름을 딴 줄 브로쉐라는 이름으로 와이너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오랜 가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되살리겠다는 그의 포부에는 가족의 유산에 대한 경의와 혁신적인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에르 브로쉐는 프랑스 최고의 양조 학교와 도메인 자크 살로스에서 수학하며 그의 와인 철학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는 안셈 살로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얻었지만 또한 자신의 철학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인내하며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는 그의 와이너리 운영에 전반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연주하는 심포니 같은 와인을 만드는 것이며 한 잔의 샴페인에서 때르와의 순수한 개성을 담아내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 아래 줄 브로쉐는 새로운 물결의 부티크 샴페인 하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소유한 포도밭과 때르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브로쉐는 약 3.5헥타의 포도밭을 샴페인 여러 지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도밭은 몽따뉴 드 행스의 남부 떼시와 인근 프르메크루, 그 다음에 그랑크루 마을인 렐리라 몽따뉴와 마이상파뉴, 그리고 마른 골짜기의 아이 지역의 그랑크루 포도밭과 서쪽 계곡의 이제 바르즈슈르 마을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리적 입지 덕분에 각기 다른 토양과 미세기후의 혜택을 누리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상파뉴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백악질, 초크 토양은 샴페인의 특유의 이제 분필가루 같은 미네랄감과 정교한 구조감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애시디티까지 부여해 줍니다. 반대로 이제 마르즈슈르 마은과 마시프드 생티에리의 포도밭들은 이제 점토와 모래가 섞인 토양으로 풍부한 과실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때르와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은 줄 브로쉐가 지닌 특유의 하모니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모든 포도밭을 유기농법으로 관리하며 루트 해존의 방식으로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 공식적으로 유기농 전환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 인증을 받았고 일부 밭에서는 비오디나미 농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운을 지향하고 자연적으로 풀이나 꽃들이 포도밭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에는 양을 이제 방목해서 포장 관리를 활용하는 등 재생농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제초제나 합성 비료, 농약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가로 만든 퇴비로 토양 미생물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세심한 포도밭 관리 덕분에 토양의 생명력과 때르와의 개성이 포도의 알알이 살아나며 이는 곧 와인의 순도 높은 풍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현재 소유한 마시푸드 생띠에리는 행스 이제 북서쪽의 소그룹 지대로 주로 피노 무니에 품종에 적합한 비율의 점토질 토양과 독특한 미세 기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주요 꾸베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지역의 때로아를 강조한 와인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그의 양조 철학과 와인 메이킹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릭 브로셰의 핵심 철학은 저간섭 내추럴 와인 메이킹입니다. 그는 포도가 완벽히 숙성된 상태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손으로 직접 수확을 하는데요. 갈색으로 여문 씨앗과 향미가 충만한 과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웃 생산자들보다 조금 늦은 시점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얻은 포도는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요. 우선 압착 직전 극소량의 아황산을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후에는 이산화황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효는 100% 포도 자체의 자생효모, 즉 토착효모만을 사용해 자연 발효를 하고요. 온도 조절 장치 없이 발효를 진행시키고 때로아와 빈티지의 개성을 와인에 그대로 담아냅니다. 말로라틱 퍼멘테이션은 막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맡겨두어 빈티지에 따라 필요하면 일어나도록 합니다. 발효 및 숙성은 전통적인 작은 오크통이죠. 대부분은 이제 바리크 228리터에서 숙성을 하며 일부는 이제 드미미드라고 하는 600리터 오크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크통은 대부분 부르고뉴에서 공수됩니다. 참고로 피에릭은 부르고뉴에서도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피에릭은 프랑스 아스프레르, 카뱅 등 유명 프렌치 오크통 제조사의 배럴을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25% 정도를 뉴요크로 교체해 주는데 이는 은은하지만 분명한 오크 터치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를 품종별로 나누어 개별 발효를 시키는데 이는 각기 다른 때로아의 개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발효 후에는 최소 10개월 정도 배럴에서 이제 효모 앙금과 함께 숙성을 시켜 효모가 자가 분해를 하며 풍부한 풍미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리저브 와인들은 이제 드미미드 600리터에서 추가 숙성을 하거나 퍼페추얼 리저브 방식으로 솔레라 블렌딩을 유지하면서 이제 와인의 일관성과 복합미를 더해주죠. 이러한 숙성 프로세스 동안 와인은 여과나 정제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요. 가능한 한 무간섭으로 두어서 자연적인 질감을 보존합니다. 2차 병 발효 후에도 일반 non-vintage 샴페인보다 충분한 리에이징 기간을 거쳐 출시를 하는데요. 이는 와인의 세밀한 기포와 브리오슈, 견과류, 빵 반죽 같은 풍부한 숙성 풍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최종 이제 도사주는 매우 낮게 설정되는데요. 대부분 엑스트라 브룻 혹은 브룻 네이처 정도로 도자주를 0에서 2g 사이로 조절합니다. 물론 일부 급에는 높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포도의 완숙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풍미와 산미의 밸런스를 가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피에릭 브로셰는 샴페인은 토양에서 장까지 이어지는 직선이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과도한 당분이나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때로와의 순수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줄 브루쉐의 샴페인들은 수많은 수작업과 혁신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양조 방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덕분에 와인은 젊은 시절에도 응집력이 있고 깊은 맛을 지니며 동시에 산도와 미네랄이 살아있어 긴장감과 생동감을 보여줍니다. 와인의 풍미에 스며든 은은한 오크의 기품은 와인이 어릴 때에도 우아하게 드러나며 병 숙성을 거칠수록 여러 겹의 레이어가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줄 브로셰의 샴페인들은 전통과 현대적인 기술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감각이 빚어낸 작품으로 한 모금의 샴페인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느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줄 브로셰의 주요 꾸베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줄 브로셰의 와이너리는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개성을 지닌 꾸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와인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양조법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뚜렷이 구분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때로아와 양조 철학의 교차점을 이해하는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큐베는 엔트리 큐베인 프레미스입니다.
입니다. 프레미스는 이름이 암시하듯 시작 혹은 태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에릭 브로쉐가 처음 출시한 그배로 줄 브로쉐가 지닌 하우스의 스타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와인입니다. 최근 릴리즈된 와인의 아상블라주는 피노누아가 60%, 샤르도나가 40%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피노누아의 경우 마이 지역에서 생산되었고요. 샤르도네의 경우 떼시에서 생산된 포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빈티지는 2022 빈티지만 약 80% 정도의 포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숙성시킨 퍼페추얼 리저브 와인을 사용합니다. 도자주는 2g이고요. 데크로주망은 2024년 6월에 하였습니다. 약 한 7,800병 정도의 와인이 생산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배정을 좀 늦게 받아서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내년 더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양의 와인을 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줄 브로쉐를 테스팅을 처음 한 게 한 4년 정도 전이에요. 3, 4년 정도 전에 테스팅하고 와인 맛있는데? 이러고 이제 컨택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워낙 문둔자라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컨택이 안 됐었는데 프레드한테 작년에 샴페인 갔다가 혹시 너 줄 브로쉐 아니?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I am a king of champagne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저한테 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야 프레드 내 소개 좀 하고 내가 와이너리 혹시나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방문이 가능한지 한번 부탁을 드려봐달라 해서 또 이 피에릭이 흔쾌히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테스팅을 하고 이미 제가 컨택하기 전에 여러 수입사들이 컨택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레드가 소개시켜준 영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샴페인이 저에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엔트리급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큐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테스팅 했었는데 그냥 이 허브랑 이런 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김 작가님 테스팅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어요. 김 작가님도 와인에 진심이니까 테스팅을 하시면서 조금 코멘트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 와인은 이제 2g 정도의 이제 아주 작은 도사주만 더해서 사실 브룬 네이처에 가까운 순수함을 자랑합니다. 이제 과실의 신선함과 숙성 뉘앙스가 이제 균형 있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의 병 숙성을 거치며 이 섬세하면서 파워풀한 버블을 보여주는데 가성비는 제가 보기에는 짱입니다. 그리고 향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는 이 특유의 허브와 브리오슈, 오크 터치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안에서는 굉장히 프레시한 아시디티와 미네랄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밝으면서도 산이 돋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깨끗한 과일 풍미까지 이제 돋보이죠. 어때요,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도 굉장히 깨끗하고 섬세하고 약간 화사하고 예쁜 그런. 근데 또 특유의 향 팡팡 치는 느낌은 아주 좋죠. 네, 그 특유의 허브 노트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좋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이 집의 진짜 특유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와, 두 번째 대박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맛있지 않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사람의 입은 간사합니다.